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35 민족유일당 운동과 학생운동 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920년대를 보고 있고요. 국내의 독립운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실력 양성 운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뭐 농민 노동자들 속에 파고들어서 쟁의를 이끌고 있는 요 두 세력이 한번 힘을 합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대표적인 학생 운동은 6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그 사이에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60 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60 만세 운동은 우리 3.1 운동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게 3.1 운동이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신간회는 수능에서 단독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체니까 좀 따로 공부를 해 두세요. 신간회는 여러분들 개화기 때 배웠던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학생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생운동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3.1 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요. 뭐 동맹휴학 이런 것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1926년도에 60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편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라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신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웬만큼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회주의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조선 공산당이 이제 창당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은 치안유지법으로 또 한 번 탄압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장례를 또 성대하게 치러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 장례일에 맞춰서 우리가 3.1 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제2의 3.1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어른들과 학생 단체들이 함께 이 만세 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3.1 운동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알아냈네요. 그쵸? 예. 3.1 운동은 누구의 장래일? 고종의 장래일. 60 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이다. 요게 인제 또 구분하는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3.1 운동을 한번 겪어 봤잖아요. 우리만 준비를 한 게 아니라요. 일본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각이 돼서 이 사회주의 계열의 어른들이 싹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이 학생들에 의해서 60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3.1 운동 때처럼 전국으로 퍼지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학생 단체에 의해서 이 6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 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얻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중고등 학생들을 얘기해요. 딱 여러분 또래가 되는 거죠. 학생 운동이 그 이후에도 계속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한편 이 당시에 어른들, 독립운동가 어른들은 반성을 합니다. 야, 이게 있잖아.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은 3.1 운동 때처럼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아, 우리 너무 따로따로 놀았나 보다라고 반성을 한 어른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협동을 하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민족 협동 전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후로? 60 만세 운동을 계기로 요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던 와중에 3년 후인 1929년 11월 3 일, 물론 지금 이야기의 시작은 11월 3 일은 아니지만요. 이 당시에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당시에는 학생들이 주로 열차, 기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조선 남학생들이 나주역에 내리자마자 일본인들하고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경찰도 오고 이제 학교 가서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학폭위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처벌은 조선 학생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차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감정이 안 좋아 있던 시점에 11월 3 일이 일요일이었는데요. 학교를 오게 한 거예요. 왜 오게 했냐면은 그때가
천황 일본 왕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행사에 동원을 시킨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일본 천황 생일이랍시고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집합을 시켜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교문을 뚫고 나가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일본 물러가라. 식민지 교육 철폐하라." 라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전라도 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일 학생 충돌로 시작이 됐다라는 게 한 가지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3.1 운동 이후에 이 운동이 최대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규모 면에서는 1 위, 그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2 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을까요? 고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거리로 뛰쳐나왔던 고날이 11월 3 일이잖아요. 이때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학생의 날이 제정이 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학생의 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해 두면은 되게 자랑스러운 날이죠. 역사의 주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또래의 중고등학생들이 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는 했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실력 양성 운동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걸 주도했던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 일본은 역시 쎄. 우리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타협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다 이제 친일파가 되죠. 이들의 반대편에는 '우리는 절대로 일본이랑 타협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지.'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이 있었는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힘이 조금 약해진 거잖아요 지금. 자치론자들이 인제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그래서 '아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좀 손을 잡아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회주의 계열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일본의 탄압으로 세력이 꺾였는데 저 민족주의 계열하고 좀 손을 잡아 볼까? 라면서 사회주의 단체 중에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우리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좀 민족주의 계열이랑 좀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라는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고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응답을 하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60 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협동 전선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자 1927 년도에 결성된 신간에 뭐 이상제, 홍명희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신간회에는 강령이 있었어요, 강령. 우리가 어떤 강령에 따라서 활동을 할 건지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아까 앞에서 봤던 타협론자, 자치론자들을 하고 놀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교과서 195 쪽의 중간에 딱 보면은 신간의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단어들이 보이면은 '아하 요거 신간회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계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농민, 노동, 쟁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쟁의는 파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간에는 일제 강점기를 통 틀어 가지고 최대 규모의 공개적이면서도 또 합법적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비밀 결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이 20 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어느 정도 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간회가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신간의 활동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근우회라는 자매 단체를 또 갖고 있기도 했었죠. 1929 년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는데 이거는 겉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진상조사단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아가서 신간회는 이 운동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준비를 하던데
일본이 "더 이상은 이제는 너네들을 놔둘 수 없다." 라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간의 간부들, 임원들이 싹 잡혀갑니다. 임원들이 싹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시 뽑아야겠죠. 자 그렇게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임원들이 신간회에서 뽑히게 되는데 이 새로운 지도부 내에서 '야 그래도 우리 일본이 너무 강한데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활동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협론이죠. 자치론이고. 그런데 보세요. 신간에는 이런 사람들 자치론자들이 싫어서 "기회주의를 배격하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조직이 됐는데 이 신간의 지도부 안에서 요런 타협론이 나온다? 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간회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신간회가 1931 년도에 해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입니다. 60 만세 운동 순서 한번 볼까요 다시? 60 만세 운동이 먼저 그다음에 신간의 두 번째 마지막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 참고로 신간회와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세트로 알아두세요. 세트. 신간회가 지원해 줬다. 그다음에 광주 학생항일 운동 입장에서는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요게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되나요? 네. 오늘 쪼끔 흐름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를 하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